에릭 스왈웰도 지금 구설수에 또 올랐습니다. 참 걸핏하면 구설수에 오르는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화당은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한다, 다인종 결혼을 금지한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흑인인데 백인하고 결혼한다거나, 아시안인데 흑인하고 결혼한다거나, 뭐 이런 걸 금지. 공화당이 왜 그걸 금지합니까? 미친 소리 아니, 완전히 미친 소리를 한 거죠. 이 젊은 사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이 인간도 지금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다는 게 참, 미국 정보부가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들한테서 지금 정보부가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국 스파이하고 노련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서는 인종 간 결혼 금지한다, 공화당이. 그래서 민주당에 갔구나. 중국 스파이하고 노련하려고, 한 침대 쓰려고, 중국 스파이랑. 이 에릭 스왈을 정말 쫓아내야 되는데, 의회에서.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이 인간만큼은 정말 쫓아내야 됩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정작 공화당 내에서 다인종 결혼을 한 의원들, 후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옆에 양쪽에 보이시죠? 이분들이 이제 이놈 봐라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플로리다 주의 주 하원 의원인 바이던 도널즈 의원인데요. 바이던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이런 도널즈 의원. 근데 이 바이런 도널즈 의원이 이분도 이제 백인하고 결혼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다인종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 하죠. 지금 제가 뭘 좀 빠뜨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분은 그 웨슬리 헌트, 웨슬리 헌트라는 분인데, 지금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 공화당 후보가 돼 있는 인물입니다. 웨슬리 헌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녕 에릭, 내 이름은 웨슬리 헌트야. 나는 70% 백인 의회 선거구 지역의 공화당 후보야.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주 연방하원 후보인데 그 선거구 지역의 70%가 백인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흑인이 지금 공화당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몇 군데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공화당 후보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해가지고요. 공화당의 연방하원 후보들이 여성이라든가 유색인종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요즘 더 짙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구의 유권자 70%가 백인인 동네에서 흑인 후보가 나와 있는, 나름대로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당선이 거의 유력한 거죠. 당선이 거의 유력한 후보인데, 약간 그렇고요. 그런데 나는 흑인이고 다인종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내 아내와 나는 혼혈인 딸이 2명 있어. 당신 같은 백인 진보주의자들이 인종을 미끼로 삼는 동안에 공화당원들은 다양성을 축하하고 있단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도널즈 플로리다 주 하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정말 바보야. 너 뭐가 문제니? 급진 좌파로부터 가스 조명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거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바보야, 그러면서. 네가 민주당에서 좀 뜨고 싶은 모양인데 그따위로 한다고 뜨는 게 아니란다, 라고 이제 한마디 해준 거죠. 스왈웰 비판론자들은 보수 성향의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9명의 대법관 중에서 가장 보수성이 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 흑인인지요. 근데 그 부인은 백인입니다. 이 스왈웰의 이런 주장, 유출된 대법원 초안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 중에 한 부분인데, 원래 이제 낙태를 못하게 하겠다, 낙태는 합법적으로 법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에서 유출된 그 의견서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마디 나온 것이 뭐냐면, 공화당은 낙태 금지를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스왈웰이. 공화당은 낙태 금지 멈추지 않을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국제결혼 금지시킬 거다, 이 사람들이. 국제결혼 안 하는 걸 원한다,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돌대가리도 이런 돌대가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결코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거니와 민주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 내에서는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없어진 거는 그건 말도 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LGBTQ 옹호 집단도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 우리가 LGBTQ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구분을 제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별과 성적 취향은 구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LGBTQ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이니까 그거야 뭐 그들의 자유라고 저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을 모르는 사람들은 쟤네는 LGBTQ를 이해해 주는 사람 그러면은 전 공화당이 아니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국제 결혼한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은 뭐 당연히 우리 민주당 편일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한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색, 인종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프로파일링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인종 차별인 겁니다. 왜 차별하냐, 왜 언제부터 유색 인종은 민주당이 편이다라는 왜 그런 차별을 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왜 그들이 자기네들한테 특권 의식을 가지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미 백인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그 특권을 가져야 되겠다.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이거죠. 저희가 볼 때는 특권 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피해 의식을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차별을 당하는 느낌 받을 때 많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사실 백인들 사회에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 느낌인 거죠, 내 느낌. 실제로 인종차별을 한 사건이 그중에 얼마나 되겠느냐는 또 생각을 또 해봐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인종차별하고서는 우리가 디펜시브하게 그냥 발끈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편하게.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데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필리핀 근로자, 방글라데시 근로자들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피부색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당연히 말은 잘 못하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거는 인종차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우월감이죠. 우월감, 단순한 우월감, 민족적인 우월감. 이제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으로 지나치게 극민족주의화 돼버리면 그것이 파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되지만 누구나 다 자긍심, 자부심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다고 하지만 선진국 대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시절에도 한국 사람들은 기백이라는 게 있었죠. 기백. 일본 사람들은 외놈, 중국 사람들은 떼놈 이렇게 부르는 기백이라는 것이 있었죠. 미국 사람들은 코쟁이, 양코쟁이, 야 고홈, 양키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쳤던 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자긍심, 자존심의 문제인 것이다.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런 식의 발현인데 그것들을 갖다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그냥 농담으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가지고도 발끈하게 되는 것이, 그게 인종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끈하게 되는데, 인종차별이다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일이 심각해집니다. 웃고 넘어가면은 별거 아닌 일들이 인종차별이다라고 삿대질하는 순간에 일이 심각해지는 거죠. 뉴욕에 인종증오 범죄 전담팀이 있습니다. 뉴욕 경찰서에. 근데 인종증오 범죄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인종증오 범죄가 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더 늘었습니다. 왜? 옛날엔 신경 안 썼던 게 인종차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예전에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됐는데 인종증오, 인종혐오, 증오, 혐오 범죄 전담반이 생겼네. 그런데 뉴스에 그런 것들이 나오네. 그 다음부터는 보면은 이거 지금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거 혐오 범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혐오 범죄를 혐오 범죄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혐오 범죄는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뿌리가 내려지게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게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하지만은 긁어부스럼들을 너무 만들고 있다. 지금 특히 좌파 진영에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한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도 그런 긁어부스럼 만드는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캠페인이었었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피부색이라든가 인종 가지고 사람들을 프로파일링하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런 사고들이 점차 퍼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할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94%가 국제결혼 찬성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국제결혼 찬성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찬성합니다.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국제결혼 하겠다 그러면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초안의 합법성을 확인했지만 초안은 법원의 결정이나 이 사건에 대한 구성원들의 최종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 문제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정 난 거 아니다.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말들이 많느냐. 그리고 사실 이거 누가 유출한 건지 이제 조사시켰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누가 유출했는지 얘기가 나오겠죠. 세뮤엘 알리토 대법관은 초안에서 이제 헌법에 귀의하고 낙태 문제를 국민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한테 낙태 문제를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각 주의회에서 낙태를 인정해 줄지 아니면 금지할지 결정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의회가 그 문제를 결정해라라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 총무가 하는 이야기가 주의회가 아니라 연방의회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거죠. 연방의회에서 낙태를 합법화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나온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월권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과연 진짜 전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끝없는 논쟁으로 번지게 되지 결론을 내보내지는 못한다. 근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사뮤엘 알리토 대법관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전부 다 주의회로 다 보내주겠다라고 하면 주의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주에서는 낙태가 금지가 되고 어떤 주에서는 낙태가 찬성이 되는, 그래서 주들 간에 그게 갈라지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한 지도를 보았는데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통째로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완전 통째로는 거의 다 낙태를 반대하는 식으로 지금 법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주변 자리, 동북부 지역하고 그다음에 서부 해안 지역 이쪽은 낙태를 찬성하는 주들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대체로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분열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과연 좋은 것인가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뭐 있죠. 당연히 있죠. 낙태라는 것을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실제로 합리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치 않은 범인에 의해서, 범죄자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다. 이런 경우 과연 나야 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로 그럼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주가 있는 반면에 그거 예외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주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논란들이 오고 가는 사이에서 결국에는 뭐 진보 성향의 주들과 보수 성향의 주들이 점차 그 색깔을 더 분명히 하고 갈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예상인데, 그거는 대법원에서 로우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얘기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알리토 대법관이 그 유출된 의견서에 그런 말을 썼는데요. 뭐냐면은 이것을 그냥 내 몸에 생긴 하나의 그냥 한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소유물, 내 신체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토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표현을 한,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인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인간은. 그 아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어르신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내가 계획해서 낳은 아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삼신할미가 왜 있겠습니까? 농담입니다만은. 예.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우리의 의지와 다른 어떤 영역에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또 하나의 다른 영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내 몸의 일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똥같이 자연적으로 생긴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태어나지 않은 생명, 인간으로 인격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을 세워놓은 이후에 이제 예외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앞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저는 좋겠는데, 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